와우! 달슨의 라이브!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또 한 번 논쟁의 한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이 형이 굉장히 논쟁적인 형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와 이렇게 물론 뭐 엄청난 그 우승 트로피라든지 성취도 이룬 지도자지만 굉장히 또 많은 격정적인 논쟁, 논란도 많이 일으켰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영국도 요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극복하자 이래가지고 영국 사회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하고 있는데 무리뉴 감독이 최근에 그 은돈벨라라든지 몇 명의 선수들을 데리고 영국 그 런던 북부에 있는 한 공원에서 훈련을 좀 했다고 해요. 좀 훈련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공개가 되면서 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요즘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그다음에 3명 이상 나오면은 다 안 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래도 그렇지 팀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라는 이제 비난 여론이 상당히 좀 격해졌고요. 이게 저도 쭉 보니까 영국 미디어 쪽에 헤드라인을 쫙 장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리뉴 감독이 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생각을 좀 짧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까지 좀 했습니다. 우리 형이 또 한 번 이렇게 굉장히 그 논란에 한번 중심에 좀 쓴 건데 사실 이제 뭐 무리뉴 감독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제 사건 사고의 중심에 좀 섰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많은 미디어들이 그동안 무리뉴 감독이 얼마나 논쟁적인 사건의 중심에 있었는지를 쭉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데일리스타가 그동안 역대급 무리뉴 감독의 그 어떤 격정적인 장면 10가지 사건을 소개한 게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주 그냥 가볍게 하나 시작합니다. 격정적인 승리 세레머니 이런 겁니다. 뭐냐? 여러분들 그 포르투에서 이끌면서 그 무리뉴 감독이 결과적으로 이제 세상의 이름을 알린 거 아닙니까? 포르투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서 뭐야?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물론 뭐 그전에 이제 커리어도 있었지만 세상에 이제 이름을 알린 거는 이제 포르투에서의 그 시절인데 그때 이제 그 16강에서 누굴 만나느냐? 그게 2003, 2004 시즌 때인데 16강에서 맨유를 만납니다. 그래서 2차전을 어디 가느냐? OT를 갑니다. OT를 가가지고 아주 극적인 승부를 연출하면서 그 당시 이제 1대1로 비겨요. 그래서 1, 2차전 합계 승리해가지고 8강에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포르투가 우승까지 내달렸던 그런 시즌인데 OT에서 딱 그 진짜 그 합계로 이제 8강 진출이 확정되니까 와 진짜 그 골 들어가서 기억하시죠? 그 터치라인으로 그 바바리 까만 거 입고 영국이라고 내가 봐서 바바리 입은 것 같아. 막 입어가지고 막 터치라인 막 뛰어들어가고 막 어퍼컷 세레머니 하고 막 그 터널 그 OT 나가면서 막 있잖아요. 막 하고 그게 사실은 그 맨유 팬들에게 굉장히 그 저기 악몽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격정적이었고 논쟁적인 그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 무리뉴 감독에게는 뭐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가볍게 출발한 거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거부터는 이제 진짜 사건 사고인데 애슐리 콜 이거 캐슐리라고 해야 되나? 애슐리 콜 태핑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핑업? 태핑업이 뭐야? 여러분 그 템퍼링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고개가 좀 끄덕이시죠. 사실 그 템퍼링이라고 하는 건 그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야구 쪽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뭐냐면 계약 기간이 남아있을 때 사전에 다른 팀과 접촉하면 안 된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템퍼링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템퍼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영국에서는 태핑업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슐리 콜 태핑업 사건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애슐리 콜이 아스날 소속이었던 2005년에 그때 초에 첼시를 이끌던 무리뉴 감독과 구단 수뇌부와 에이전트와 한 호텔에 모여서 야 첼시 이적하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게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러면 태핑업 규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계약 기간 동안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선수인데 왜 야 우리한테 보고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그냥 첼시랑 협상을 벌였단 말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그게 이제 또 뭐 항소도 가고 막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다가 결과적으로 다 이제 벌금형도 받고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그때 일정 기간 자격금 정지 이런 거 처벌도 좀 받아요. 물론 이제 그 애슐리 콜은 나중에 자서전에서 좀 억울하다. 나 사실 이런 건 아니었다.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좀 호소하기도 하지만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좀 얄밉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또 떠나지 않습니까? 첼시로 나중엔 떠나면서 그 떠난 이유 중에 하나도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연봉 많이 준다고 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애슐리 콜을 이제 캐슐리 콜 이렇게 부르는 사건입니다. 요 사건에 어쨌든 그것도 딱 가운데 있었던 게 무리뉴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 애슐리 콜 태핑업 사건을 이제 두 번째로 꼽았고요. 세 번째, 무리뉴 감독이 또 한 번의 굉장히 논쟁적인 사건 세 번째입니다. 맨유를 향한 치트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2005년에 리그컵에서 첼시를 이끄던 무리뉴 감독이
맨유를 이끌던 퍼거슨 감독과 딱 부닥칩니다. 딱 부닥쳤는데 이제 여기서 그 무슨 얘기를 하냐, 무리뉴 감독이. 원래 이제 이 말로 설전 가지고 이제 설화를 참 많이 일으키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형이. 자, 이 형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퍼거슨 감독이 하프타임 때 심판을 좀 부적절하게 접촉하더라. 그래서 그런지 맨유 선수들이 자꾸 다이빙 하거든? 자꾸 속이는 동작을 하는데 안 잡아. 야, 이건 속임수야. 이런 표현을 쓰게 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은 퍼거슨 감독이 부적절했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무리뉴 감독이 부적절하게 언행했다고 해서 또 역시 벌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또 처벌받았던 사건이 하나 또 있고요. 자, 또 한 번 이제 또 네 번째로 갑니다. 무리뉴 감독의 논쟁적인,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려, 논쟁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꼭 무지 잘못했다 뭐 잘했다 시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충돌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뭐가 있느냐? 허위 비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사실 앞섰던 맨유 그 치트키 사건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런 겁니다. 2004, 2005 시즌 때 챔피언스 리그 때 바르셀로나와 16강에서 첼시를 이끌다 무리뉴 감독이 만납니다. 근데 깜누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첼시가 1대2로 패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진 거예요. 그때 후반전에 56분에 드록바가 퇴장까지 당합니다. 막 이제 막 화가 나죠, 무리뉴 감독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딱 얘기하느냐? 저는 이제 사실 무리뉴 감독이 이런 건 이제 잘해요. 화살을 다 이렇게 프레임 이동이라고 하죠. 요 패배는 저것 때문에 이런 거 잘하는데, 요때도 이제 딱 무리뉴 감독이 레이카르트 감독이 내가 봤는데 심판실에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심판실에 들어가고, 그때 스웨덴 심판이었을 거예요. 들어가던데, 그래서 나는 뭐 저 드록바가 퇴장당하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그게 진짜 팩트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주작설을 제기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무리뉴 감독이 벌금과 징계를 받습니다. 요것도 아주 유명한 사건. 허위 비난 사실, 주작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또 논쟁적이었던 사건 다섯 번째. 요거는 사실은 처음에는 의구심 정도가 있던 사건이고, 요건 사실 추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세탁바구니 탈출설? 이게 뭐냐?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이카르트 감독이 뭐 심판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했다가 이제 출장 정지를 받아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 때는 라커룸 혹은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터널 혹은 그 벤치 있잖아요. 기술구역이라 불리우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지 선수를 사전에 경기 전에 접촉하면 안 된다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라커룸도 들어가면 안 됐었는데 바로 그래서 몰래 들어가는 사건이었죠. 근데 이제 무리뉴 감독은 이제 홈 경기 스탠퍼드 브리지에서 하는데, 야, 내가 이 바이에른 뮌헨하고 8강을 하는데 내가 못 가면 이거 그러지 않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약간 수를 씁니다. 경기장을 아주 일찍 가요. 경기장 일찍. 그러니까 유럽축구연맹 관계자들이 없을 때 아주 일찍 가서 라커룸에만 있는 겁니다. 안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라커룸에서 이제 약간 뭐 이렇게 아무도 안 걸리게 이렇게 있다가 선수들한테 작전 지시를 해요. 경기 도중에도 모니터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뭔가 쫙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치들에게. 근데 이제 그러면 나오다가도 걸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거기 세탁바구니에 이렇게 숨어서 나왔다는 썰이 존재했었습니다. 썰이. 그동안 이제 그랬던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그 비인 스포츠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거기서 무리뉴 감독이 자기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그때를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나 사실 그때 진짜 숨 막혀 죽을 뻔했어.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사건을.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쭉 나오는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진짜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냥 자기가 이런 썰이 있어서 그렇게 또 재밌게 풀어줄 수도 있었던 거니까. 무리뉴 감독이 워낙 세가지고 이거에 정말 진실은, 물론 무리뉴 감독이 한번 비인 스포츠에서 얘기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정도. 진짜 이게 진짜 세탁바구니, 무리뉴 감독이 얘기하는 게 금속이었대요. 이렇게 유니폼 같은 거 하는 거, 빨래바구니 이런 거 같은데, 자, 그랬다는 것도 있었다고 하고요. 여섯 번째 또 논쟁적이었던 장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벵거 감독과의 설전을 포함한 진짜 감독들과의 수많은 그 이제 막 썰전 이런 거 많잖아요. 저는 뭐 이게 너무 많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또 격한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벵거 감독과 했던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음증이라는 표현을 쓴 게 있잖아요. 보이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세지. 물론 이제 왜 자꾸 남의 팀이나 다른 데 관심을 많이, 뭐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근데 나중에 요거는 무리뉴 감독이 또
기자들 앞에서 또 사과한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런 이렇게 이야기, 썰전이 참 많았던 이런 감독이기도 합니다. 자, 7번째 또 논쟁적이었던 무리뉴 감독의 사건. 요것도 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예, 바로 에바 카네이로 팀 닥터와의 충돌. 야, 요것도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첼시가 스완지와 그 경기를 할 때 2015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막 이제 첼시가 뭔가 막 하려고 하다가 이제 아자르가 막판에 하려고 하는데 딱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팀 닥터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수의 부상이 염려되고 막 뛰어들어가죠. 막 뛰어들어 하는데 우리가 개념 없네.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빨리 공격을 해가지고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상했다고 타이밍을 봐. 인생이 타이밍인데 그걸 지금 뛰어들어가면 우리가 경기가 끊어지잖아. 그걸 막 쏘아댑니다. 그러면 팀 닥터는 어때요? 황당하잖아. 아니 저는 제1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에바가 떠나죠. 예, 이러면서 사실 그때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감독으로선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야 요거는 좀 무리뉴 감독이 너무 좀 그랬다. 지나쳤다. 이런 말들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그 에바 카네이로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8번째는 사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요것도 잘하지 않습니까? 존중해달라. 이거 기억하시죠? 맨유에서 이끌 때 2018년이었는데 토트넘에게 시즌 초에 0대3으로 집니다. 이렇게 막 난리 나죠. 기자회견 자리도 그렇고 막 이거 어떻게 되니? 너 무리뉴 이제 간 거 아니? 너 옛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이제 얘기하죠. 야, 내 원래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3 이거 하잖아요. 내가 3번 우승해서 내가 3번 우승. 존중해. 나 존중하라. 기자회견들한테 존중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나가는 게 있죠. 예, 그 사건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사실 이거 말고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겨울 이적 시장 때 선수형이 만족하냐 뭐 요거 이제 기자회견 딱 들어갔는데 기자가 물어보기 전에 첫 번째 질문 스스로가 얘기하죠. 셀프 질문합니다. 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자기가 물어보는 거 자기한테 예, 뭐 만족합니다. 자, 이번에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선수 영입하시는 없습니다. 자, 3번째 질문 기자들 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뻔한 질문 나 뻔하게 대답할 테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여튼간 정말 대단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자, 논쟁적이었던 9번째 요크셔 테리어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때문에 이제 헤드라인 딱 장식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어떤 규정이라고 할까요? 영국 사회에 있는 어떤 뭐 질서 뭐 요거를 이제 규정을 좀 위반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 2007년에 그때도 어떤 게 있었냐? 거기는 그 강아지를 이렇게 나라 밖으로 키우던 걸 가져갔다가 데려오면 검역이나 이런 거 다시 한번 좀 받아야 된대. 근데 이제 무리뉴 감독이 요크셔 테리어를 키웠대네요. 그래서 나라 밖으로 갔다가 들어왔는데 그냥 그런 절차를 안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문제가 위반이니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때 FA컵 앞두고 뭐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포르투갈에서 개는 괜찮습니다. 큰 위협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개 한 마리 갖고 그래.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요크셔 테리어 사건이 한번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자 무리뉴 감독의 그 논쟁적이었던 계속 말씀드린 논쟁적이었다는 건 뭐 말도 안 돼 못했다 이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여러 가지 의견들이랑 세게 부닥쳤던 말 그대로 논쟁적 격정적인 그런 장면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10번째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아이포크 이렇게 부른다. 아이포크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던 무리뉴 감독이 그 슈퍼컵 그러니까 이제 슈페르코파죠. 그 스페인 슈퍼컵에서 엘 클라시코 마르셀로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경기를 따가다가 난리가 나죠. 그 벤치 앞 터치라인 쪽에서 막 마르셀로가 태클 걸어 퇴장당하고 막 양팀 막 몰려 들어가지고 막 으르렁 싸우고 하는데 막 벤치까지 붙어가지고 하는데 이제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있다가 와가지고 그 티토 바르셀로나 그때 코치인데 그것도 장면 보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쑥 찌르고 가죠.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정말 제가 봤던 그 수아레스가 깨문 거 정도의 그 느낌을 막 받았던 정말 이 아이포크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아이포크라고 하는데 아이포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무리뉴 감독이 공개적으로 요거도 그때는 내가 좀 흥분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좀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자 어쨌든
10가지 정리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무리뉴 감독의 논쟁적인 장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리뉴 감독은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이름을 남길 감독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무명에 가까운 그렇게 커리어를 출발해서 챔피언스리그의 어떤 최고의 지도자까지 올라갔고 또 경기장 안에서 보였던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시도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대적으로는 뭐 비난과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는 감독이고 여러 가지 설화들 때문에 굉장히 논쟁적인 감독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나는 뭐 이렇게 선호 혹은 뭐 난 선호하지 않아 이런 게 갈릴 수는 있겠지만 참 그래도 우리가 이런 감독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재미난 일이 아닌가. 예, 우리에게 참 많은 이야기와 또 논쟁 혹은 재미를 주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형 재밌어요. 예, 다음에 또 어떤 일을 벌일지 근데 저기 일단 토트넘을 좀 먼저 좀 어떻게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